오픽 서베이에서 고르지 않아야 하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내가 고른 주제에서 똑같은 말을 할 때 이 시험은 가장 안 좋은 성적을 줍니다. 4개의 항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환입니다. 오픽 시험 볼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오픽 서베이를 어떻게 고를까 고민하시죠? 네, 오늘은 오픽 서베이를 어떻게 고르면 여러분에게 완전 이득이 되는지 그 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오픽 서베이를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죠. 오픽TV 오픽 서베이가 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픽은 내가 어느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고르게 하고 거기서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시험이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2개의 항목을 고르게 되는데 그 중에 단 3개만 추출하여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총 시험 문제는 15문제로 각각의 문제는 3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5주제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고른 주제가 단 3개만 출제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12개 중에 말이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로 채워지느냐? 돌발 주제라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9문제를 좌우하는 내가 고른 선택이 9문제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9문제를 어떻게 나오게 할지를 고르는 게 바로 오픽 서베이가 되는 거죠. 오픽 서베이를 고르실 때 주의점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칙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시험에 유리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선택이 나에게 익숙한 부분을 고르려고 하는데 물론 맞는데요.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를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야구의 룰도 설명해야 하고 좋아하는 선수가 왜 그런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관람 그 경기가 왜 재밌었는지 이런 설명을 할 때 어렵다면 야구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오픽 서베이 항목은 7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1번과 2번은 신분을 고르는 건데요. 이 신분은 모두 꺼버리면 됩니다.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경험 없음. 일하신 경험은 있습니까? 5년 이내 없음. 귀하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5년 이내의 학생 아니요. 이렇게 고르면 신분이 꺼집니다. 그럼 신분에 대한 문제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겠네요. 자, 3번은 귀하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집 없음을 고르고 싶지만 집 없음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거주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항목은 친구나 룸메이트 문제, 가족 문제, 학교 문제 또는 군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나 가족, 룸메이트, 군대,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적게 정보를 노출할수록 시험은 적은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시험 범위는 집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고르지 않기를 추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 가기, 캠핑 가기, 해변 가기입니다. 정말 많은 인간과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 3가지 항목을 고르라고 추천합니다. 공원 가기, 캠핑 가기, 해변 가기.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이유를 잘 알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공원 가기는요. 왜 고르냐면 공원 가기가 여기서 안 나오면 운동에서 조깅, 걷기, 하이킹에 사용하라 또는 거기에 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전제가 뭐였죠? 공원 가기가 안 나온다는 전제였죠. 자, 반대로 공원 가기가 여기서 출제가 되면 조깅, 걷기, 하이킹도 출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4번 항목과 6번 항목에서 각각 출제를 하니까요. 그러면 공원 가기 하면 공원에 대해 묘사하라가 출제가 되죠. 첫 문제. 그러면 두 번째는
최근 공원에 간 적이 있느냐? 세 번째는 공원에서의 기억에 남는 경험.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뒷문제에서 걷기가 출제된 거죠. 그러면 걷기를 어디서 하느냐? 공원이요. 최근에 걷기를 한 적이 있느냐? 네, 어디 공원에 갔어요. 기억에 남는 걷기 경험은?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6문제가 겹쳐버리잖아요. 캠핑하기를 가볼게요. 캠핑하기가 나오면 캠핑할 때 보통 어딜 가니? 누구랑 가니? 언제 가니?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최근 캠핑은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이런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기억에 남는 캠핑이죠. 근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4번 항목에서 고른 캠핑 가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행 가기가 안 나올까요? 여행 가기가 나오면 또 캠핑 3개 얘기할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고른 주제에서 똑같은 말을 할 때 이 시험은 가장 안 좋은 성적을 줍니다. 내가 고른 전략이 가장 최악의 성적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해변 가기도 똑같습니다. 해변 가기가 나오면 해변에 대해서 묘사하기. 최근에 간 해변. 세 번째, 기억에 남는 해변. 그런데 여행에서 만일에 해변 가기를 또 쓰려고 했다고 하면 만일에 4번 항목에서 출제된 것이 7번 항목에서 추출돼서 여행이 안 나온다는 법이 없죠. 굉장히 유력하게 여행이 나올 거죠. 그러면 또 해변 가기를 복붙 3번, 복붙 신공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고르지 말아야 할 오픽 서베이의 마지막 4번째, 7번 항목의 집에서 보내는 휴가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처음에 우리가 오픽 서베이에서 3번 항목이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집에 대한 문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또 7번에서 집에서 보낸 휴가를 고르죠. 그러면 집에서 보낸 휴가의 항목이 또 생기죠. 그러면 6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픽에서는 돌발 주제가 있잖아요. 돌발 주제에서 집과 관련된 돌발 주제가 하나는 꼭 출제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여가 시간, 휴일, 주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집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최대 9문제까지도 집에 대한 문제를 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은 15문제인데 9문제를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어느 누가 잘할 수 있겠어요. 겹치는 주제를 다른 말로 채워넣는다는 건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4번 항목에서 영화, 공연, 콘서트, TV 시청하기, 리얼리티 쇼 시청하기, 이렇게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연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연에 대한 답은 콘서트로 답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화 보기는 영화 보기가 나오든지 TV 보기가 출제되잖아요. 그럼 영화 보기를 준비하면 TV를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TV 시청은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TV 시청과 리얼리티 쇼 시청하기를 같이 고른 경우라면 리얼리티 쇼만 3개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번호 안에서 중복되게 고르는 겁니다. 절대로 4번에서 캠핑하기, 해변 가기 고른 다음에 7번에서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이렇게 고르면 이거는 둘 다 나오라는 거거든요. 자, 5번 항목 갑니다. 5번 항목은 하나만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걸 고르면 그게 나오는 확률이 가장 많으니까요. 마치 이것은 뽑기와도 같은데요. 4번에서 공을 3개를 넣으면 그 3개 중에 오픽 시험에서는 3개 중에 하나를 추첨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출제하는 거고요. 5번에서 만일에 공 하나를 넣으면 바로 당첨이죠. 6번에서는 내가 반드시 고를 것이 조깅, 걷기, 하이킹,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음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음이 뭐냐고요? 6번 항목에서 공을 4개 넣는 거죠. 조깅, 걷기, 하이킹, 꽝. 시험에서 꽝을 고르면 꽝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운동하기가 출제되지 않는 거죠. 네, 오픽 시험이 여러분이 고른 것 중에 조깅을 고르면 조깅이 출제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고르십시오. 출장은 다시 회사 문제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이냐 해외 여행이냐 사실 중요하지 않죠. 지역만 바꾸면 얘는 모르죠. 제주랑 사이판 똑같죠. 부산과 오사카, the second largest city in the country 똑같죠. 기억에 남는 경험, 네, 호텔에서 뭐뭐뭐뭐 했는데 기억에 남는다 똑같죠. 이게 전략입니다. 12개 항목을 고를 때 막연한 느낌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쉽겠다를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출제되느냐를 생각하시고 스마트하게 12항목을 고르시면 좋겠네요. 오마이 구독자님, 오늘의 오픽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